그래서 백중이 49일이 되면서 7월 7일 칠석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칠석에 이 물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물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 중에서 제일 대단한 물 아세요? 제일 대단한 물? 미리네 아셔요? 은하수. 은하수가 최강이죠. 은하수. 하늘을 흐르는 물. 은하수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은하수가 보이네 어쩌네 뭐 몽고 가서도 뭐 이랬는데, 몽고에 누가 또 뭐 낙타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 이랬는데 몽고가 원래 그 잘 보인대. 그래서 뭐 은하수, 그런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이제 팔자예요. 전체가 이렇게 껴 있으면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가운데가 좀 뭐 이렇게 좀 도드라져 있어. 그렇게 저는 뭐 뚜렷하게 본 기억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이런 정도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별자리는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나 딱 3개 별을 안다. 3개, 내가 눈으로 찾은 거 별 3개. 금성은 뭐 별은 아니지만 해질녘에 이렇게 딱 보면 혼자서 반짝반짝하는, 남들은 사파이어일 때 혼자서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게 금성. 금성이고요. 지금은 LG로 바꿨죠. 이거 재밌다 생각해보면. 이거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금성 있고,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W, 화장실인가 싶은 카시오페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북두칠성. 내가 이거 3개 찾아봤거든요. 제가 별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별자리 책을 여러 권을 읽었어. 하지만 못 찾아요. 그래서 별자리를 책으로 봤죠. 책으로. 그렇게 해서 은하수는 어떻게 보면 은하의 덩어리죠. 그래서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저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지들끼리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건 남북으로 흘러요. 그리고 은하수를 한자로 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강할 때 한자예요. 한강할 때 한자. 한양. 그 다음에 한나라, 한고조 유방할 때 그 한나라예요. 한자예요. 그래서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저게. 그리고 저거는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이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서로 흐르는데 남북이라고 그래요. 그걸 북한강, 남한강 이래서 남북이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이라고 붙인 거예요. 한강을. 그리고 한강 북쪽의 수도를 정했다 그래서 한양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도 서로 흐르는데 분명히 중국은 동쪽으로 흐르거든요.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끝까지 남북으로 흐른다고 우기는 게 있어요. 그게 한수라고 하는 물입니다. 한수. 그래서 한수 한강이 어떻게 보면 은하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하수. 그리고 이 은하수를 이제 동서로 해가지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나는 거지. 그게 7월 칠석.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리고 헤어질 때 뭐 칠서구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헤어질 때 비 오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7월 7일 날 그게 또 별이 그렇게, 이게 칠석이 2가지가 섞였어요. 사실은 하나는 견우직녀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 그러니까는 사랑 이야기지,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된 전설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름이 뚜렷하지 않죠. 주인공 이름이 뚜렷하지 않죠. 후대에 만들어졌으면, 견우는 뭐냐면, 견우 예전에 그 전지현 나오는 차태현이 견우였는데, 차태현이 견우로 나왔는데, 견우는 속 끄는 애라는 뜻이에요. 직녀는 배 짜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동.
목동. 이거는 약간 공돌이 같은 공순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좀 직업인이에요. 맞벌입니다. 맞벌이고 이거 직업의 비애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마 더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양반 계급,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계급 같이 이런 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예전에 제대로 지가 눈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주죠. 중매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 사연들이 있었을 거야. 나는 마음에 드는데 서로 마음에 뒀지만 결국은 딴 쪽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스토리상으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민중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견우직녀가 맨날 그렇게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린다잖아. 야, 그거 쉽지 않다. 수천 년 동안 헤어질 때마다 그게 가능한 거는 1년에 하루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박한 양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계속 봐서 그래요. 1년에 하루만 보면 참 그게 좋아요. 하루만 보고 안 늙으면. 이 설정 자체가 그거거든. 1년 하루 보고 안 늙어요. 야, 왼수만 아니면 1년에 하루 보면 언간하면 반갑겠다. 언간하면 반갑겠다. 하루 보고 잠깐 또 있으면 헤어질 건데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제 또 시즌이 닥쳤죠. 개학하고 나면 이제 교수들끼리 뭐 방학 잘 지냈냐고 뭐 저거. 그렇게 궁금하면 네 놈이 연락을 했겠지. 방학 2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뭘 그렇게 친한 척을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맞잖아. 꼭 그런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지. 그럼 친하냐? 아니 친한 건 아닌데. 친한 건 아닌데 반가워. 견우직녀죠. 견우직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다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돈 자기가 벌고 가끔 한 번씩 만나고 이러면 100년 해로한다더라 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리고 그게 민중적 애환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귀족이나 양반은 별로 그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아니죠. 왜? 부모님이 정해줘 버리니까. 왕자도 그렇게 정하는 거지. 왕자가 제가 자유연애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버지 제가 자유연애를 할게요. 이러면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걔네들은 그런 데 대한 이런 데 대한 별로 불만이 없느냐? 첩으로 두면 되죠. 첩으로 두면 되죠.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첩으로 두면 되죠. 아니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게 첩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관계가 애절하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계속 그냥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 쉽지 않아. 근데 여기는 서로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저 국어 교과서에 그거 실렸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시집 갈 때 뭐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서 쳐다보고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눈물 짓고 돌아오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썸을 타다가 여자애는 이제 시집을 가게 됐고 뭐 가능한 얘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까지 보이는 먼 발치까지 이렇게 봐서 자기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면 걔 앞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가마가 나가는 거를 맨 마지막까지 보고 뭐 눈물을 훔친다더라 이런 심파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견우직녀지. 견우직녀지.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7월 7일 즈음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스토리고, 요 말고 요게 하나의 스토리고, 러브 스토리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견우직녀를 기려서 칠석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견우직녀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 아니, 내 일도 아니고. 남의 러브 스토리에 미쳐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세미나 끝나고 모모 선생님이 스리랑카를 갈 때 당신이 일정에 세부를 넣었는데 그 사람들 참 좋아합디다. 이러면서 스님도 나중에 스리랑카 성지순례나 이런 가실 일 있으면 세부를 넣으래, 세부를. 그러면 이제 보살님들이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스리랑카는 까먹고 세부만 남던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보다 스리랑카가 깨끗하고 유적도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인도처럼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유는 스리랑카는 그냥 그런가가 시전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을 가면 그런가 이러는데 대단한, 내가 영국 가봤잖아 이러는데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잖아? 오스트리아도 대단해. 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는데 오스트리아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 다 쪼개졌죠. 근데 오스트리아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이제 부처님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스리랑카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트남 불교 유적 간 거랑 비슷한 거지. 야, 대단해. 끝. 대만 불교 유적을 가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대단해. 어쩌라고. 똑같아. 그래서 스리랑카 쪽이 사실은 조금 이제 가려는 사람들이 저조할 수 있어. 그때 세부를 넣으래. 세부를 넣으면 한 이틀만 딱 하면 된대. 더 이상 갈 데가 없대. 그렇다고 무슨 뭐 수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은 했다. 야, 이게 어른들을 세부에 데려가면 이제 신혼여행 온 사람들에게 빌런으로 작동을 할 거다.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왔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우리 또 어른들의 그 신상명세 털기가 있거든.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털고 사이버 수사대, 어른들은 그냥 다 말로. 이게 뭐 아니야, 뭐 특별히 나쁜 생각으로 해서 터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야. 근데 애석하게도 A라는 사람의 관심이 가면 그 옆 사람이 또 물어보죠. 이걸 순회 공연을 한번 당하면 한 5번 당하면 정신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렇다고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호구조사도 한번 하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 시절인데, 어른들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화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집단주의였기 때문에, 관계주의, 집단주의였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뭘 나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사에 가봐라. 예전에 이사 한번 가봐라. 그러면 세대가 어떻게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다. 그리고 이제 신랑 품평도 한번 해줘야 되고, 신랑이 머리가 많이 빠졌네. 이런 거. 재밌어. 그래서 그 세부에 가면 내가 그 생각은 했다. 세부에 어른들을 팍 풀어버리면 신혼여행 온 사람들을 잡치게 할 수 있겠다. 어차피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계속 만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큰 데는 떨어지거든.
그리고 우리 같은 성지순례 팀들은 일반 패키지 다니는 데를 안 다녀요. 돌거든요. 서로 다른 쪽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다 그런 데를 똑같이 갈 거야, 아마. 거의 똑같을 거야. 그리고 뭐 신혼여행 온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나름. 나름 할 일이 많아. 지들끼리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물놀이도 해야 되고.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마음고에 할 일이 없잖아. 그럼 가서 찔벅거려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되겠다. 나 이런 생각했는데, 견우직녀가 만나는 게 좋냐? 짜증나지? 내가 견우직녀야 좋지. 야, 저거 짜증나지? 청강신 보살님, 견우직녀가 좋아? 아니, 내 자식이면 그나마 낫겠다. 너의 자식, 내 자식 지금 갈 생각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축원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축원장 읽을 때 이렇게 축원장을 제가 좀 다른 스님들보다 늦게 읽거든요. 느리게 읽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옆에 발언이 적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니, 그냥 보지. 그럼 읽으면서 그게 안 보이겠어?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그냥 보면 뚝 보이는데. 근데, 부동산 팔고 싶어 하는 분도 진짜 많고. 근데 지금 빨리 대통령 좀 바뀌었을 때 좀 빨리빨리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힘들대. 그래서 부동산 좀 팔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업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무겁다,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읽으면서도 내가 어깨가 무겁다,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참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생각은 해요, 진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가 있냐면 결혼이 많이 올라와요. 예전에는 결혼은 그냥 나이 차면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진짜. 저 어렸을 때도 아니야. 90년대만 하더라도 25 넘으면 약간 나이 많은 거였었어요. 여자가 25 넘으면 약간 나이 많은 거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다 안 가니까. 다 안 가니까. 그래서 몰라. 게다가 지금은 예전처럼 왜 안 가냐를 잔소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씌이는 거야. 그래서 빨리 좀 결혼했으면 이라고 하는 게 축원문에 올라와.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문제구나. 새롭게 대두한 문제지.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 가라면 가는 거지. 제가 가야 됩니까? 네 동생이 간대잖아. 예. 그럼 저는 짝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몇 명 소개시켜 줄게. 한 2번 만나. 그리고 가. 그래도 잘 살아. 청강신 목사님 잘 살잖아. 바깥 양반이 잘못 걸렸지. 어디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저거 참,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이런 거 꼭 받아야겠다. 애들은 그렇게 시켜요. 근데 아파서 그렇지, 골골해서 그렇지, 저런 양반이 진짜 오래 갑니다. 내가 내 49제도 청강신 보살이 참석해서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진짜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또 몸을 또 이렇게 좀 움직이면 또 죽는 줄 알거든. 저런 양반은 또 특징이 딱 머릿속에 딱 배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요거는 기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들 일이에요. 이건 지들 일인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야. 칠석과 관련해서 2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견우직녀가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견우직녀가 있고, 하나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거예요.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입니다. 별자리로는.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제일 중요해요. 북극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북극성이 더 중요해. 그래서 북극성을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미대제, 도교에서는 자미대제,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애, 뭐 이래가지고 이 북극성이 중요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1인이죠. 그래서 황제위라고 하는 건데, 북극성이 중요하지만 북극성이 문제가 아니고 방위를 찾는 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육판이라고. 이게 육판이라고. 그래서 도, 개, 걸, 윤, 모. 그 다음에 여기 두 칸 더 있거든요. 여기 두 칸짜리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7개예요. 북두칠성이에요. 그리고 그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북극성을 찾아. 그러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관계로 길을 찾는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유목에서 움직일 때.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두칠성이 조금만 그걸 잘못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길 잘못 찾아서 이제 죽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두칠성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북두칠성 신앙.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북두칠성 신앙은 두 가지. 하나는 이게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생명의 신은 남극 노인성이라고 맞박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머리에 복숭아 같은 걸 얹고 있는 이렇게 머리 큰 거 있어요. 막 이만하게 외계인 같이 뭐 헬멧 하나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게 남극 노인성이 생명을 주고, 북두칠성이 사명신, 죽음의 신이에요. 죽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죽을 때 북두칠성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그 판때기, 여러분이 좀 있으면 판때기에 누워요. 그 판때기를 보면 거기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이거를 칠성판이라 그래. 팔성이 됐군요. 이걸 칠성판이라 그래. 칠성판. 칠성판. 그리고 거기에 7번 묶어요. 시체를 이렇게 결박을 합니다. 염을 해가지고 일단 배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싸매잖아. 그리고 7번을 묶어요. 칠성판에. 그리고 관으로 들어갑니다. 저 판채 들어갑니다. 아니, 기억해 두세요. 좀 있으면 겪을 일이니까 누가 나를 묶어 그러면 내가 갖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판때기 잘 보세요. 저 북두칠성이 안 새겨져 있으면 짭입니다. 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으로 왔다, 이런 하늘에서 옛날에 그 하늘에서 왔다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간다.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혹시 고분 가보셨어요? 무덤? 백두산 쪽 가면 조금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대로 되는 건 못 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여줄 건 좀 보여줘야지. 다 안 보여주면 그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돈 있잖아. 내가 한 100조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 건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있으나 마나지 뭐. 그래서 거기 보면 사신도라고 있어요. 사신도. 사신도가 뭐냐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시신을 모셔서 우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물같이 만들어놨는데 우물이 통로예요. 통로. 우주로 가는 통로.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거예요. 빨려가지고 싹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북두칠성도 죽은 뒤에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되돌려 간다라고 하는 하늘의 별이 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별이야. 별에서 온 그대잖아. 별에서 오느라 욕 봤다.
이런 별.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기원을 하면 오래 살게 해준대. 무병장수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타래를 올려놓고 국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 실타래나 국수 그거는 길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언제 하냐면 생일날도 이렇게 원래는 국수 그 다음에 돌잡이 때도 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도 흰국수, 그렇게 해서 오래 길하게 오래 같이 가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7월 7일 날 북두칠성 명절이거든요. 니날이네.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금 기도를 하고 아부를 잘하면 봐준대. 예,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사면되듯이 그렇게 좀 봐준대. 봐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데리고 간대. 내 생각에는 잘 보이면 더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기독교도 신에게 잘 보이면 빨리 가야지. 야, 거기 자리 비었다, 야.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 야, 아버지가 재벌인데 왜 객지에서 고생을 해?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지. 거기 가면 다 있는데, 야, 두바이 재벌이 우리 아버지야. 빨리 두바이 가야지. 왜 여기서 고생을 해? 거기 가면 36억짜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탄다.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마. 빨리빨리 가. 응, 아버지 있는 데로 가. 그 아버지 좋아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좋으면 봐준대. 이게 인간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주의적인 사고.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그거 얘기하잖아. 용왕에게 기도를 하면 풍어가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 들어봤죠? 이게 용왕 탄핵해야 됩니다. 적에게 돈을 받아먹고 내 종족을 팔아먹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용왕이 능력이 있으면 못 잡게 해야 되는 거야. 얘네를 지금. 그리고 걔네가 용왕제를 지내면서 풍어, 물고기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게 미쳤나를 시전해야 되는 게 용왕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 똘틱한 분인데, 근데 저는 내가 미국인이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왜? 미국한테는 좋다니까. 전 세계 삥을 뜯어서 미국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마 트럼프 끝날 때 정도 되면 공장 지금 막 다 삥 뜯겨가지고 거기 딱 짓고 있잖아. 그럼 일자리가 되겠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트럼프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슈퍼파워 1위야. 네? 최강자야. 쪽팔리게 삥 뜯지는 않아.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야, 그거 삥을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아니 자기도 쪽팔리지 않을까? 거기서 자꾸 외교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뭐 좀 주면 안 되냐? 너는 뭐 갖고 왔냐? 무슨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름난 어른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 인사 왔어. 그러면 너는 뭐 갖고 왔냐? 공진단이라도 갖고 왔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나이 80 먹어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저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 대통령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아유 그래도 미국인데 덕을 베풀어야지. 전 세계를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동맹국빈을 뜯으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쪽팔릴 건데 그게 안 쪽팔리겠어? 돈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자기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80이면 줬던 것도 놓아야 될 상황이다. 근데 거기서 앞에서 사인하는 그 앞에서 막 쫑크를 주고 막 이러면서 뜯어내고, 뭐 저런 영감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국가에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얘기 하던데, 규제만 안 하면 한국 기업들은 잘하고 있다. 정부가 안 해줬으면, 정부하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해줬으면 도움이 된대. 너무 슬프지. 아무튼 뭐 죽음의 신일에서 이렇게 하면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죠. 우리 청강신 부사님처럼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오래 사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 건강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신간이 편해야 되죠. 아니 맞잖아. 좀 일이 좀 잘 돼야 되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그게 뭐 버티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이제 확장시켜 가면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삶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삶을 주관한다. 복수실성.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앞선 것 같고 이게 부가되는 것 같아요. 부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7일 날 북두칠성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에게. 북극성이 더 대단하다면서요. 북극성에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무자입니다. 북두칠성이 실무자입니다. 북극성 잘 모릅니다. 상황 파악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칠석기도. 그래서 칠석기도를 하면 일단 오래 살고,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게 내가 뭐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 제가 어저께인가 그 밴드에 그거 올렸잖아. 122세. 나는 120세를 산 사람이 있는지 난 몰랐다. 122세를 사신 분, 대단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과연 행복인가? 근데 그분은 진짜 건강했는가 봐. 114세에 뭐 영화 찍었다는 둥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0세 정도 되면 누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힘든 거지.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지. 90대, 내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만 돼도 거동하기도 어렵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인지 장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되는 거 없이 피곤하고 되는 거 없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건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뭐 그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뭐 122세까지 살았다는 게 놀랍기는 합니다. 굉장히 놀라워. 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인간은 왜 영생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텔로미어인가? 그게 이제 더 이상 복제가 안 되면서, 복제되면서 숫자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복제가 안 되고, 복제가 안 되면 그게 노화가 나오는 거고, 노화가 누적되면 거기서 이제 기능성 이상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느낄 때는 약간 몸이 좀 뻑적지근하고 이제 이런 정도지만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기는 거고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계속 젊은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진화하면 되잖아. 몇 놈 그런 놈 있죠. 바데카제 같은 경우 안 죽죠. 영생입니다. 걔. 영생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재는 두 가지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에게 잡혀서 죽거나 안 그러면 탈피를 못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껍질을 한 번씩 갑각류들은 껍질을 벗거든요. 뱀이 허물 벗듯이. 근데 벗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껍질이 점점 두꺼워진대. 그럼 나중에 껴갖고 죽는데 그걸 깨지를 못한대. 그래서 뭐 죽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렇게 진화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영생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을까?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을 했나? 유전자가 그런 생각했나? 아니면 밑에 놈에게 양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불사를 추구해요. 죽지 않는 거. 불사에 대한 추구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 그게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데, 불사를 그렇게 추구했으면, 유전자가 불사를 추구했으면 죽지 않는 쪽으로 진화를 하면 될 건데, 왜 죽는 쪽으로 진화를 했을까? 더 이상 뭐가, 그게 과연 인간이 선호하는 걸까? 죽지 않는 게 과연 선호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하는 짓 쪽으로 가거든요. 인간이 안 하는 짓 쪽으로.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하는 방식 말고 안 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튀려고 한대. 그게 선진화될수록 그런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제 안 죽는 쪽으로. 남들은 다 죽으니까 안 죽는 쪽으로도 지금 가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냐면, 인간, 유기체의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족 번식이거든요. 종족 번식. 그거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대나무꽃 보셨어요? 전에 호암미술관 가니까 대나무꽃 있던데, 대나무 꽃 핀 거 봤어요? 대나무 꽃 피면 죽어요. 대나무 꽃 피면 죽습니다. 저는 대나무가 꽃 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장자에 보면,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대나무가 꽃 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이랬는데, 내가 그때, 대나무가 꽃을 피는갑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대나무는 뭐 60년에 한 번 피는 것도 있고 100년에 한 번 피는 것도 있고 종마다 좀 달라. 그래서 대나무 꽃을 보면 상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대나무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죽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울산의 심리대밭이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그거 대나무가 진짜 수만 그루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몇 놈 안 될 겁니다. 씌어보면 몇백 놈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 숲이 한 나무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한 방에 열매를 다 맺고 한 방에 다 죽습니다. 걔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애는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하면, 애들이 뭐 먹고 벌레나 새나 뭐 이런 애들이 먹고 또 날아가겠지.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요런 걸 보면 되게 재밌다고. 요렇게만 번식을 하면 질병이 하나 생기지 않아 치명적인 게 전멸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숲에서 벗어나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게 한번 진짜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데, 그때 한번 쫙 떨어지면
종자가 한번 바뀌는 거고, 세대가 바뀌는 거고, 다른 데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박쥐가 먹든 새가 먹든 뭐 이러면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방에 병이 들어서 전멸하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바나나 같은 게 우리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몇 종밖에 안 만드는 바람에 남기고 싹 없앴죠. 그 덕분에 바나나가 전멸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가 더 맛있던 바나나였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병 돌아가지고 끝났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야, 사례는 다 소나무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마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소나무 있었다. 아니야. 명태도 그랬거든. 명태가 국민생선이었어. 명태 참새가 진짜 지천이었어. 참새 구이를 포장마차에서 팔았으니까 도대체 참새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다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팔았겠어. 알바지, 알바. 그리고 명태는 가곡도 있지만 명태, 노가리, 황태, 생태, 뭐 동태 해가지고 뭐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제일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명태, 고등어. 근데 지금 다 쉽지 않죠. 다 수입이잖아. 뭐 노르웨이산, 뭐 러시아산, 뭐 이러면서 아니 맞잖아. 그런 것처럼 소나무도 그래서 대나무도가 살라고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살라고. 근데 이게 죽을 때 사실은 최대한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생명인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유기체 중에 가장 특이한 행동을 해요. 지금 인류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뭐냐면 자발적 단종입니다. 자발적 단종. 잘리지 않았는데 내시를 선택하는. 이거 그것과 관련해서도 되게 재밌어요. 비용이 증대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복지가 잘 돼 있고 애들 키우는 거를 훨씬 쉽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도 다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안 좋진 않은데 유럽 벌써 안 좋은 지 오래됐죠.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 총리 하면 지금 뭐 슐츠인가 뭐 이러는데 예전에 그 메르켈 총리 할 때 보면 적극적 이민 정책 뭐 이래가지고 아니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데려왔는데 지금 난리 났죠. 유럽이 지금 난리 났죠. 걔네 이민자들 데려왔다가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난리 납니다. 쪽수 많은 데다가 걔네 애들 열심히 낳으면 투표에서 뒤집어져요. 아니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오바마 같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한 번만 생각해봐. 오바마를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를 트럼프보다 훨씬 좋게 보는 사람인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데 그리고 저는 오바마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 퇴임할 때도 60% 70%씩 지지율이 나오는데 우리는 막 대통령 뽑히고 1년만 지나면 막 꼬라 박아가지고 막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 정신으로 뚫으면 원유를 좀 파든지 바닥만 더럽게 뚫고 아니 그래서 부러워요. 그렇게 두 번이나 재임을 하고도 나갈 때 60, 70%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뒀다라는 자체가 부러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깜빵 너도 가자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 대통령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 구호로 나와. 구호로. 별로 내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정치인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 단종. 자발적 단종. 그리고 그게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왜 스스로 거세하는가와 관련해서 난 그 논리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나도 할 말은 없는데, 나도 단종된 사람으로서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힘을 내봐. 근데 여러분들은 공장 폐쇄, 직장 폐쇄 됐잖아.
직장 폐쇄.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화병이 있을 때가 좋은 거다. 좀 있으면 화병도 사가서 화병도 없는 시기가 참 뭐 그렇다 치고 그 단종과 관련해서 자발적 단종과 관련해서 그 전 세계적인 지금 이슈인 거예요. 왜 소득이 높아지는데 단종을 하느냐?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좀 더 그렇게 더 할 것 같은데 왜 단종을 하느냐? 단종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튈라고라는 설이 있어요. 튈라고. 남들은 다 나니까 나는 안 낳는 쪽으로. 관종이지, 관종. 그래서 튈라고. 나는 처음에는 되게 웃겼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남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대. 그게 그러니까 명품 소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다른 거, 무언가를 그리고 그 다른 것과 관련해서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단종입니다. 남들은 애를 낳고 있는데 우리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리고 안 낳으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뭐 모르겠어요. 뭐 멋있는지 나 잘 모르겠던데. 내 주변에 안 낳는 사람 많이 있거든. 찌질하던데. 멋있는 게 아니고 찌질하던데. 여러분보다 제 주변에 안 낳는 사람이 훨씬 많죠. 단종 계열 훨씬 많죠. 대부분 찌질하고 궁색하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방에 가보면 찌질이 궁상씨 이렇게 살던데. 뭐 멋있어 보인대. 멋있어 보인대. 아니야. 근데 그게 호랍이랑은 또 좀 달라요. 처음부터 단종하고 처음부터 안 하는 거하고 호랍이하고 약간 다르다. 호랍이는 그 구조가 짜여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전거 얘기하면 자전거 1인용 자전거야. 근데 2명이 탔어. 어떻게 비집고 우리 어렸을 때는 3명도 타고 막 이랬었어. 그러다가 자전거 찌부러뜨려 가지고 물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전거 1인용 자전거에 2명이 타면 자전거가 약간 주저앉아 가지고 변형이 된대. 약간. 근데 그 상태에서 혼자 타게 돼도 이 변형된 거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라비는 시스템이 다른 거야. 이미 가정생활을 하는 시스템에 구축이 돼 있고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이게 더 궁상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혼자로 세팅된 사람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그래도 궁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종, 스스로 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일단 살았을 때 뭔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요즘은 그 얘기도 많은데 자녀분들이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좀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도 있어. 애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도 있고,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 요양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도 있어. 요양원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몸이 아프면 요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아픈 겁니다. 거기는 현대판 고려장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걸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요양원 쪽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나도 지금 힘들긴 힘들어. 그렇지만 요양원 안 가고 내가 할 만큼 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부모님 계신 분들이면 이해할 거야. 이게 뭐 잔인해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할 거예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문제, 단종 문제하고 이게 지금 너무 오래 살면서 이 어른을 요양원 같은 데다가 방기하는 거는 너무 죄스럽고 당신도 안 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내가 모시자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당신이 가만히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나이 들면 또 말은 많은데 쓸모 있는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열에 9가지는 왜 저러나를 생각을 해.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부모를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사람인데 내 부모가 걸리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형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안 되는 건 맞지만 왜 남의 부모에 대해서는 남의 부모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뭐 90 막 이런 되신 분이 자꾸 이상한 잔소리를 해. 그러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도 잘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언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구박을 하지만 진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잘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유교적인 인식이 나름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 최대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해. 내 나름에는. 네? 여러분들 정도가 저한테 뭘 물어보면 저리 가를 하고 어른이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최대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해. 아니 그냥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남의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내 부모는 그게 잘 안 돼. 왜 그럴까를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남의 부모는 그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는 옛날 시점을 자꾸 생각해. 나보다 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게 그렇게 사갔다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짜증을 먼저 내게 되는 거야. 왜 좀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짜증부터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양반은 지금 환자라니까. 근데 옛날 기억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강남에 어렸을 때 살면서 본 거는 자고 나니까 서울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게 강남 개발이고 서울이 막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북만 서울이에요. 강남은 서울도 아니야. 근데 자고 나면 땅이 넓어져 서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땅 갖고 있는 놈 치고 부자 되는 놈이 없더라. 그게 제가 얻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고 밭하고 있었고 다 땅이 어느 정도 있었어. 부자 되는 놈 한 놈도 없어. 왜?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이야. 50만 원이 100이 되면 이 사람들이 빠져요. 야, 와, 쌀이 이러면서 다 빠져나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경기는 시작인데 그게 이제 1001억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쫙 이제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거를. 그렇게 가면 지금이라도 내가 실수했어 라고 하고 200에라도 잡아야 돼. 나는 100에 팔았는데 200에라도 잡으면 떼돈을 버는 거야. 절대 못 삽니다.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50인 걸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거야. 그러면 누가 사느냐? 돈 있는 외지인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옛날에 얼마였냐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100인데 앞으로 가치는 200, 300, 500, 1000이 될 것 같아.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 땅도 그렇게 사더라고. 시골도 개발되는 데 보면 그 동네 사람이 사느냐? 못 사요. 다 외지인이 들어온다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내가 월정사 쪽 그런 걸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골 사람들은 절대 안 사. 절대 안 사.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때 잔 거 먹고 빠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는데 뭐라고 후회하냐면 그때 그것만 안 팔았으면. 그냥 비응신이에요. 그거.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슬픈 거야. 팔지 말든지 차라리. 팔았으면 그냥 털고 잊어버려야지. 맨날 술만 먹으면 그 얘기를 해. 있어. 그때 그것만 안 팔았으면.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안 팔았으면. 직장이든 지랄이든 아무 필요 없어. 그것만 안 팔았으면. 옛날에도 그거 있다. 여러분 세대에는 그거 있잖아. 오빠나 동생 등록금 땅 팔아서 등록금 준 집. 그 대학 갈 게 아니고 그 땅만 안 팔았으면. 야, 그 땅만 안 팔았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먹고 살아. 다 몇십억씩 뿜빠이다. 그 땅 팔아서 등록금 하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무너진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재밌어. 요거 재밌어. 중간에 못 들어가요. 아는 사람은 중간에 못 들어가. 요거 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는 거의 불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50대 50만 원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부모도. 연세가 드셨어. 그럼 100만 원, 200만 원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부모님은 1억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 할 맛이 좀 가만히 좀 계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리셋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리셋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 땅이 5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게 1억이 갔어요. 대충 머리는 알지만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어. 너 8천 주면 살래? 1억짜리? 안 사요. 못 산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사실 이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계속 끊고 리셋을 시켜줘야 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그걸 노력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왜? 똑같은 걸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돼. 영화는 한타다, 한타. 딱 한 번만 하면 돼. 그 큐사인 나올 때까지 몇 번 반복할 수는 있지만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뮤지컬이나 이런 거 공연 한 번 올라가면 하루에 4번, 6번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6개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똑같다. 얼마나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기계적으로 하잖아. 마치 스님들이 사시 기도하듯이 기계적으로 하면 감동이 안 돼. 왜? 매번 오는 사람은 그걸로도 되는데 나는 티켓 끊고 지금 처음 보러 온 거야. 근데 걔한테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나게 해요. 매번 새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거를 놓치면 큰 배우가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이 생각은 있어요. 이 생각은 있어요. 자, 그래서 끝으로 칠석기도는 죽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래 살고 잘 죽는 거,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게 칠성과 관련된 이야기고, 스토리상으로는 저 죽음 이야기보다는 견우직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야기고, 죽음 이야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직녀를 위해서 불공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